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잔혹했던 왕을 꼽으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떠오를 겁니다. 바로 철혈군주, 세조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피해군주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잖아요. 그런데 이 화려한 권력 뒤에 감춰진 그의 진짜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왕좌, 그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한 남자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가 막강한 권력과 맞바꾼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모든 비극의 시작은 조선의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이 눈을 감은 바로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력했던 중심축이 사라지자 조선의 미래에는 서서히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죠. 아버지 세종의 명석한 두뇌는 물려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병약한 몸까지 함께 물려받은 왕이 있었으니 바로 문종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야심 가득한 동생들과 너무나 어린 아들을 남겨둔 채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된 거죠. 죽음을 직감한 문종은 가장 믿었던 신하, 김종서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정말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어린 왕을 잘 보필하라는 고명 대신의 임무를 주면서 제발 내 아들 단종을 야심으로 가득 찬 숙부들, 특히 수영대군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한 겁니다. 하지만 문종의 그 걱정은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양대군은 당대 최고의 책사, 킹메이커 한명회와 손을 잡고 마침내 칼을 빼들죠. 김종서의 집을 기습해서 철퇴로 그를 내리쳐 죽이고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제거하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계유정난입니다. 조카의 자리를 빼앗고 피를 묻히며 왕위에 오른 세조. 하지만 세적부터 정통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깊은 불안과 의심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왕좌에 앉자마자 사방이 적이었어요. 특히 성산문처럼 죽음으로 충절을 지켰던 6신하, 이른바 사육신이 단종 보기를 꾀했던 사건은 세조의 불안감에 제대로 불을 지폈습니다. 세조는 이 관련자들을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인하게 처형하면서 피해 숙청을 시작하죠. 이 지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세조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든 잠재워 보려고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바로 회맹이라는 의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다 같이 나눠 마시면서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좀 섬뜩하지 않나요? 이 의식 하나만 봐도 그의 불안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의심은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지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세조가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신숙주에게 갑자기 팔씨름을 하자고 하더니 자네도 내 팔을 한번 비틀어보게 라면서 그의 충성심을 시험합니다. 그 살얼음판 같았을 분위기 상상이 가시나요? 이 아슬아슬한 상황을 구한 건 역시 책사 한명회였습니다. 그가 미리 손을 써서 신숙주는 너무 취해서 정신도 못 차리고 자고 있더라 이렇게 보고하게 만든 거죠. 덕분에 신숙주는 목숨을 건졌고요.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조차 매 순간 자신의 충성을 증명해야 했던 시대. 이게 바로 세조가 만든 불안의 왕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적인 위협은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공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세조를 평생 괴롭혔던 그 악몽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죠. 어느 날 밤 세조는 정말 끔찍한 악몽을 꿉니다. 꿈에 죽은 형수이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내 아들을 죽이려 하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섬뜩한 저주를 퍼붓고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꿈에서 깬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세조의 온몸에 원인 모를 끔찍한 종기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하늘의 벌, 현덕왕후의 저주라고 수군거렸죠. 심리적인 공포가 현실의 육체적 고통으로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현덕왕후의 저주는 단순히 악몽과 피부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주가 현실이 된 것처럼 세조의 가문에 끔찍한 비극이 연달아 닥치기 시작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정말 소름 돋게도 왕위를 이을 정통성을 가진 장자들이 줄줄이 요절합니다. 형 문종, 조카 단종에 이어서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맏아들,
의경세자마저 20살의 나이로 갑자기 죽고 말아요.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계속되자 세조는 오래전 한 직관에게 들었던 예언을 떠올립니다. 바로 아버지 세종의 묘자리가 대를 이을 자손이 끊기고 맏아들을 잃을 땅, 즉 절사손 장자의 터라는 불길한 예언이었죠. 과거에 스쳐들었던 말이 이제는 저주가 되어서 그의 현실을 옥죄기 시작한 겁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포에 완전히 휩싸인 세조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불안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죠. 467.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세조가 왕으로 있던 기간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연회, 즉 술자리 횟수입니다. 하지만 이게 마냥 즐거워서 연 파티가 아니었어요. 술 기운으로 잠시나마 불안을 잊고 또 술에 취한 신하들을 떠보면서 충성심을 확인하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죠. 그는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유교 국가의 왕인데도 이례적으로 불교에 깊이 빠져서 원각사라는 큰 절을 짓고 몸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전국의 온천과 사찰을 떠돌았죠. 하지만 불경을 외우면서도 이젠 왕위를 물려주시죠 라고 말한 충신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불안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병세가 깊어지자 평생을 강철 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세조도 마침내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아버지 세종의 저주받은 묘자리 때문이라고 믿고 그 능을 옮기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죠.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조차도 운명 앞에서는 무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바로 앞둔 어느 날, 세조가 신하들 앞에서 정말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 사람이 자신의 왕위 찬탈을 차례를 어긴 일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부끄럽다고 토로한 겁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순간이었죠.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그는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었고 그토록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통해 얻었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바로 다음 날 52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기 위해 원했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평생의 불안과 악몽, 그리고 가족들의 잇따른 비극이었죠. 절대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는 과연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